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보험, 참 알쏭달쏭할 때 많으시죠? 오늘은 그래서 최근 보험 관련 뉴스들 중에서요. 정말 중요한 정보만 딱 꼽아서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뭐 암보험 포장 확대부터 실손보험 분쟁, 또 새로운 제도 변화랑 기술 도입까지 소식이 정말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내용들 보면 보험 시장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는 여러 기사나 보고서를 바탕으로 그냥 정보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고요. 이 소식들이 보험 소비자, 바로 청취자 여러분의 결정이나 돈, 또 보험에 대한 생각에 어떤 진짜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질문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위험 대비 이걸 넘어서 우리 삶이랑 점점 더 깊게 연결되고 있거든요. 네. 가장 먼저 역시 제일 민감한 부분이죠. 우리 돈, 보험금이나 보상과 직결된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요즘 그 실손보험에서 체외 충격파 치료, 이거 비용 지급 문제로 좀 시끄럽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목 인대를 다쳐서 20번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사가 아니 3번이면 충분해요. 이러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죠. 20번인데 3번이라니 너무 차이가 큰데요?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치료 횟수, 이걸 두고 보험사랑 환자 또는 의사 선생님의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런 소액 분쟁 있잖아요. 여기서 분쟁조정위원회가 만약 가입자 손을 들어주면 보험사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제도, 이걸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요. 그걸 뭐라고 부르던데요? 네, 그 편면적 구속력이라고 하는데요. 편면적 구속력?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소액 재판 같은 건데 소비자가 이기면 보험사는 무조건 따라야 해요. 근데 만약 소비자가 지더라도 다시 이의를 제기할 기회는 있는, 뭐랄까, 소비자한테 조금 더 유리한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이게 만약 도입되면요, 소액 분쟁 생겼을 때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좀 구제받을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소비자 입장에선 진짜 좋은 소식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보험사들은 당연히 싫어하겠군요. 당연하죠. 보험업계에서는 뭐 상품 개발이 위축된다거나 오히려 믿져야 본전식으로 민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체외 충격파 치료 받으셨거나 또 받을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분쟁 가능성이나 제도 변화 움직임 이걸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암보험 소식인데요. 와, 이거 꿈의 암 치료기라고 불리는 중입자 치료요. 이걸 보장해주는 암보험 상품들이 보장 금액을 최대 1억 원까지 늘리고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중입자 치료가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죠. 이게 정상세포는 좀 덜 건드리면서 암세포만 정밀하게 공격하니까요. 특히 폐암, 간암, 췌장암 같은 좀 어려운 암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효과는 좋은데 뭔가 또 고려할 점이 있겠죠? 네, 여기서 현실적인 부분을 꼭 짚어야 합니다. 현재 이 비싼 치료 장비가요, 국내에는 딱 한 대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만요. 정말요? 딱 한 대요? 네, 그리고 치료비는 5천만 원이 훌쩍 넘었고 대기 시간도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해요. 건강보험 적용도 아직은 매우 제한적이고요. 와, 그럼 보험사들이 보장을 아무리 확대한다고 해도 실제로 치료받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보험사들이 마케팅으로는 막 내세우는데 실제 환자가 겪는 현실하고는 좀 차이가 크다는 거죠. 일부 보험사는 뭐 해외 치료까지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해외요? 네, 근데 막상 가려면 비행기표에 현지 숙식비에 또 환자 본인 체력 문제까지 고려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따라서 그 중입자 치료 보장 이런 문구를 볼 때 그냥 우와 1억 원 이 금액만 보실 게 아니고요. 이거 내가 정말 필요할 때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건가? 이걸 냉정하게 좀 따져보셔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뉴스는 보험 보장 경쟁도 경쟁이지만 우리 사회의 첨단 의료 인프라 확충이 얼마나 시급한지 이걸 또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자,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험 가입하거나 해지할 때 알아두면 좋을 포인트들인데요.
다음 달부터 좀 재미있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들었어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게 만 55세 이상이시고 예전에 가입하셨던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분들이 대상인데요. 아, 금리 확정형이요? 네. 사망 시에 받기로 했던 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이걸 연금 형태로 미리 당겨받거나 아니면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권 같은 걸로 바꿔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오, 그럼 은퇴하고 소득 부족할 때 진짜 유용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노후 생활비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단점은 없을까요? 미리 받으면 나중에 받는 총액이 줄어든다거나 그런 거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미리 받으면 이자가 붙는 기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망 시점에 받는 것보다는 총 수령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실 때는 내가 지금 당장 노후자금이 급한가, 이거랑 원래 종신보험의 목적인 유족 보장이나 상속기능, 이거 포기해도 괜찮나, 이걸 신중하게 좀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한동안 좀 주춤했던 종신보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좋은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여행자 보험 이야기인데 이것도 흥미롭더라고요.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시니까 여행자 보험 실적이 역대 최고라던데 이게 단순히 여행 위험만 보장하는 게 아니고 보험사들의 신기술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재밌는 비유죠? 여행자 보험은 가입 기간이 짧고 상품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보험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시험해보기 좋은, 놀이터 같은 곳인 셈이죠. 아, 놀이터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요. KB손해보험에서 내놓은 거 있는데 비행기가 지연되면 자동으로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오, 자동으로요? 네, 이걸 파라메트릭 보험 아니면 지수형 보험 이렇게 부르는데 특정 조건, 예를 들어 2시간 이상 지연, 이게 충족되면 복잡한 서류 없이 바로 돈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의 무사고 환급금 아이디어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다른 건강보험 상품으로 막 파져나가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여행자 보험에서 먼저 해보고 반응 좋으면 다른 보험 상품에도 적용한다. 이런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AI를 활용한 자동 심사나 간편 가입 절차, 실시간 맞춤 보장 이런 것들이 여행자 보험에서 먼저 시도되고 다듬어져서요. 앞으로 여러분이 가입하실 건강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같은 데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호. 그래서 여행자 보험의 이런 작은 변화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미래 보험 트렌드를 미리 좀 엿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약간 자동차 경주에서 쓰인 기술이 나중에 일반 차에 적용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오, 네, 비슷한 비유네요. 자, 다음은 법이나 제도, 정책 변화 관련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 건강보험 너무 경쟁적으로 판다 이렇게 지적했다면서요? 특히 설계사한테 주는 판매 장려금, 그 시책이라는 게 너무 과다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부 보험사, 특히 중소형사들은 특정 신상품 팔 때 설계사한테 보험료의 최대 2,400%, 2,400이요? 네, 24배에 달하는 시책을 내건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금이나 물품, 여행 상품 이런 식으로요. 삼성생명 같은 큰 회사는 금감원 지적 후에 바로 시책 규모를 확 줄였는데 다른 회사들은 아직 좀 눈치 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24배라니 정말 엄청난데요. 근데 설계사 인센티브 높은 게 소비자한테 안 좋은 건가요? 물론 설계사분들도 동기부여가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이 시책이 너무 높으면요. 설계사가 상품의 장단점이나 고객한테 이게 진짜 필요한지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걸 팔면 얼마를 받지? 여기에 더 집중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결국에는 불안전 판매나 고객한테 사실 불필요한 상품인데 과도하게 권하는 과잉 판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금융당국이 좀 경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보험 가입 권유 받으실 때 그 설계사가 얼마 받는지 궁금해하기보다는요. 이게 핵심인데 이 상품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가? 내 상황에 맞는 보장인가? 보험료는 적절한 수준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집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이런 높은 시책 경쟁 뉴스는 결국 보험의 진짜 가치는 뭐 화려한 포장인원 판매 전략이 아니라 위험 보장이라는 그 본질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험업계 내부 동향 중에서 참고할 만한 뉴스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신한라이프의 사업 비율이라는 게 대형 생보사 중에 유일하게 30%를 넘었다는 소식이 있네요. 경쟁사를 보다 꽤 높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사업 비율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요. 보험사가 벌어들인 보험료 중에서 얼마를 사업 운영하는 데 썼냐 이걸 보여주는 비율이에요. 설계사 수수료, 마케팅비, 직원 월급 뭐 이런 거요. 아하, 신한라이프 사업 비율이 높은 이유는 그 IFS 17이라는 새로운 회계 기준이 도입됐거든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보장성 보험 판매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보장성 보험은 판매 첫 해에 설계사 수수료 같은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특징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신규 판매가 확 늘어나면 일시적으로 사업 비율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럼 사업 비율이 높다고 무조건 안 좋은 회사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뭐랄까, 새로운 가게 열 때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마케팅 비용 많이 드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이 지표가 소비자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아, 이 회사가 요즘 이런 종류의 보험 판매에 좀 힘을 쏟고 있구나 하고 회사의 전략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신한라이프 쪽에서도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 과정의 일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네. 다음은 자동차 보험 쪽인데 여긴 상황이 좀 안 좋다면서요. 올 상반기 이익이 작년보다 90% 넘게 확 줄었고 보험료 수입하고 나간 돈, 그러니까 보험금이랑 사업비 합친 게 거의 같아지는 합산 비율이 99.7%에 달했다고요? 거의 뭐 본전치기 수준이네요. 네, 맞습니다. 합산 비율 100%가 손익분기점인데 99.7%면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죠.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원인이 좀 복합적인데요. 올 여름에 유난히 장마철 침수 피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보험금 지급이 늘었고 또 전반적인 경기 영향으로 신규 보험 가입은 좀 줄고 근데 병원 치료비나 자동차 부품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겹친 거죠. 아, 이렇게 이익이 줄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제일 걱정되는 게 보험료 인상이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합산 비율이 계속 100%를 넘어서면 보험사들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되죠. 금융당국도 하반기에 또 집중호우가 오거나 교통량이 늘면 손해율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당장 내년 보험료가 크게 뛴다 이렇게 단정할 순 없지만 이런 흐름은 결국 청취자 여러분의 자동차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신호니까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안 관련 소식인데요. 최근에 통신 3사에서 해킹 의혹이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통신사들이랑 협력하는 금융회사들도 좀 긴장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금융사들이 통신사랑 손잡고 뭐 AI 기반 보안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통신사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은행, 신한카드, DB손해보험 이런 곳들이 그런데요. 아, 만약에 통신사 시스템이 해킹당하면 이게 연결된 금융 시스템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특히 그 SKT 해킹 의혹 때는 2,300만 명이 넘는 가입자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됐었고요. 헉, 정말요? 혹시 이번 일로 금융사에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나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금융사의 직접적인 고객 정보 유출은 없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하지만 시스템이 서로 얽혀 있으니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간접적인 영향이라면 글쎄요, 이런 사건을 계기로 금융사들이 보안 시스템 강화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될 텐데요. 그 비용이 장기적으로는 뭐 수수료 같은 데 반영될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참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연결성의 위험,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기술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금융권에서 인공지능, AI 활용이 정말 활발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은행들이 AI로 금융사기도 막고 내부 통제도 강화하고 심지어 고객 상담이나 자산관리사, PB 업무 보조까지 시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AI 강국 전략, 이거랑 맞물려서 금융권의 AI 도입이 정말 빨라지고 있어요.
AI가 이상거래 징후를 실시간으로 잡아내거나 고객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딱 맞는 상품 추천해주고 또 복잡한 금융규정 준수 여부 점검하고 활용 범위가 아주 넓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안전해지고 편리해지는 긍정적인 면이 많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AI가 만능은 아닐 텐데요. 그쵸. 물론입니다. AI가 금융사고 탐지율을 높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고를 100% 다 막을 수는 없어요. 또 AI 시스템 자체의 오류 가능성도 있고요. 해킹 같은 외부의 조직적인 범죄까지 AI나 은행이 전부 책임지기는 어렵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은행이나 보험 업무 볼 때 AI 챗봇이나 시스템하고 상호작용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질 텐데요. AI가 주는 편리함이나 효율성 이런 건 누리되 그 한계점도 분명히 인식하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조금 결이 다른 소식입니다. 좀 따뜻한 소식인데요. 하나손해보험이 여성암 경험자들의 회복을 돕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아, 네. 우먼 힐링 라이프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암 치료 이후의 신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 그리고 사회 복귀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좀 통합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차병원하고 협력해서 전문적인 건강관리법도 제공하고 또 유명 방송인이 참여해서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신경 쓴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와, 단순히 보험금만 주는 걸 넘어서는 활동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험사가 단순히 위험 발생 시에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역할을 넘어서요. 고객의 삶의 질 전반을 좀 케어하려는 최근 보험업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고객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려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도 있겠죠. 앞으로 보험 상품 고르실 때 보험료나 보장 내용 외에 이런 부가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나 고객 케어 철학,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보험 소식들을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아우,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특정 치료 보장부터 보험금 수령 방식 변화, 신기술 도입, 시장 경쟁과 규제까지 보험이 정말 우리 삶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뭘까요? 네, 오늘 살펴본 이야기들은요, 보험이 이제 단순히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그런 소극적인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의 건강관리, 노후 설계, 또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라는 이 큰 흐름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아, 동반자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보험을 바라볼 때 단순히 어떤 위험을 얼마에 보장받지? 이런 관점을 좀 넘어서요. 이 보험 상품이 나의 더 나은 삶,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더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보험을 단순히 비용이나 안전망으로만 볼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하는 파트너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보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